조선시대, 임금조차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었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했던 특별한 기록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그 기록이 왕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절대 권력의 시대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해 기록 삭제 명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 앞에서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들의 숭고한 저항이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는 바로 사관과 그들이 남긴 사초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희미한 촛불 아래 묵묵히 붓을 들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한 사관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듯 엄숙하죠. 왕이 대신들과 국정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 한편에서도 사관은 그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에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간섭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임금 자신에 대한 기록조차도 사후에나 열람할 수 있었으니 이는 오직 역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선의 확고한 의지였죠. 춘추관의 깊은 서고에 차곡차곡 쌓여가던 수많은 기록물들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였으며 미래 세대의 진실을 전달하려는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원칙이 깨지려 했던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 시대의 일입니다. 즉위 초부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던 연산군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시 신진사림 세력의 핵심이었던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 속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조이제문 사건으로 알려진 이 기록은 연산군에게는 선왕의 업적을 모독하고 왕실의 정통성을 흔드는 불경한 행위로 비쳤을 겁니다. 사초를 직접 열람할 수 없다는 오랜 금기를 깨고 연산군은 기어이 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연산군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격렬한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한나라의 임금이 사초를 직접 열람하고 그것에 분노한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 자체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 순간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역사의 진실을 지키려는 사관들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무오사화의 불길한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과연 이 금기를 깬 분노는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이 금기를 깬 분노는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왔을까요? 사초를 직접 열람하며 역사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연산군은 곧바로 김일손을 비롯한 신진사림 세력에게 무자비한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손이 기록한 조이제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죠. 이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고 단종의 복위를 염원하는 듯한 내용으로 해석되었고 연산군에게는 선왕의 업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정통성마저 흔드는 불온한 사상으로 비쳤던 겁니다. 왕실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 연산군의 분노는 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사림 전체를 겨냥한 피바람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영의정 이극도는 사관 김일손이 쓴 사초에 자신의 비행이 기록될까 두려워 유자광에게 김일손의 사초를 문제 삼도록 종용했죠. 유자광은 연산군에게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이 세조를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고발했고 이는 연산군의 격렬한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선왕을 모독한 불충한 내용이라 판단한 연산군은 김일손을 국문했고 김일손은 스승 김종직의 문장이 맞으며 충신으로서 마땅히 기록해야 할 사실이라고 굽히지 않았죠.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사관의 굳건한 신념이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 위태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김일손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 김종직까지 부관 참시하고 문하에 있던 수많은 살인학자들을 영모죄로 몰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한주, 권오복 등 김일손과 함께 사초 편찬에 참여했던 사관들은 물론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국문을 당하고 귀양을 가거나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른바 무오사화의 거대한 폭풍은 순식간에 조선의 조정 전체를 집어삼켰고 역사를 올곧게 기록하려 했던 이들의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분노가 곧법이 되고
진실은 권력의 칼날 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참담한 현실이 펼쳐진 것이죠. 여기서 연산군의 폭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일손과 살림 세력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치부가 기록된 사초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 했죠.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역사의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연산군은 문제의 사초들을 모두 가져오게 한 뒤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사초를 물에 씻어 글자를 지워버리는 세초를 단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불리한 기록을 지우기 위해 역사를 말살하려 했다는 사실은 사관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물에 젖어 먹물이 번지고 글자들이 형체 없이 사라져가는 사초 뭉치들을 보며 사관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기록했던 역사의 진실이 왕의 광기 어린 명령 앞에 한낱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지키려는 사관들의 은밀한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초를 완전히 색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일부러 덜 씻거나 중요한 부분을 몰래 감추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역사의 파편들을 지켜내려 노력했죠. 마치 캄캄한 밤하늘 아래에서 작은 불씨 하나라도 살리려 애쓰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관들의 필사적인 노력은 절대 권력의 폭력 앞에서 역사의 진실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왕이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할 때 오직 기록의 신성함을 믿고 목숨을 걸었던 사관들의 존재만이 진실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던 것이죠. 무오사화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 역사의 진실과 기록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거나 유배당하고 역사의 기록마저 지워질 위기에 처했던 그때, 과연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고 진실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권력의 폭력 앞에서 역사의 진실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그때, 연산군의 분노는 급기야 기록 자체를 없애려는 광기 어린 명령으로 치달았습니다. 바로 세초, 즉 사초를 물에 씻어 글자를 지워버리는 전대미문의 지시였죠. 임금의 불리한 기록을 말살하려는 시도는 사관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 삭제를 넘어 역사의 숨통을 끊으려는 야만적인 행위나 다름없었죠. 궁궐의 뜰에는 솥단지들이 걸리고 그 안에는 물이 끓어올랐습니다. 사관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기록한 사초 뭉치들이 마치 죄인처럼 물속에 던져지고 먹물이 번지며 글자들이 형체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역사의 진실이 왕의 광기 어린 명령 앞에 한낱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에게는 존재의 이유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지키려는 사관들의 은밀한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초를 완전히 색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필사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라도 살리려 애쓰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일부러 덜 씻거나 중요한 부분을 몰래 감추는 등 온갖 기지를 발휘하여 역사의 파편들을 지켜내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관들은 사초를 물에 담그는 척하다가 몰래 빼돌리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문서들만 골라 세초하는 척하며 핵심 기록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저항은 진실을 향한 그들의 굳건한 신념을 보여주는 비장한 몸부림이었죠. 연산군의 기록 말살 명령은 무오사화의 본질을 더욱 잔인하게 드러냈습니다. 김일손의 사초에 담긴 조의제문이 문제의 발단이었지만 왕의 분노는 비단 글을 쓴 김일손과 그를 지지했던 살림 세력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록, 즉 역사의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폭력으로 확대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지워질 위기에 처한 절정의 순간, 조선은 절대 권력의 폭력성이 얼마나 극악무도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로 역사적 사실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사관들은 이 폭압적인 현실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저항은 단순히 몇몇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역사의 신성함과 기록 정신을 수호하려는 숭고한 정신의 발현이었죠. 과연 이처럼 처절한 기록 말살의 광풍 속에서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고 진실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결코 한 개인의 광기로 완전히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죠. 폭풍 같았던 연산군의 광기가 역사의 물줄기를 잠시 흐리게 할 수는 있었지만 결코 그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살하려던 왕의 폭정은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의 피눈물과 살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던 연산군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1506년 중종반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변화가 조선을 뒤흔들었고 탐욕과 광기로 얼룩졌던 왕의 통치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새롭게 왕위에 오른 중종은 가장 먼저 연산군 시기의 모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착수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진실이 왜곡되고 말살될 뻔했던 역사의 기록들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였죠. 당시 세초되어 물에 씻겨 사라질 뻔했던 사초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초를 숨겼던 사관들, 그리고 이를 보존하려 애썼던 여러 인물들의 헌신 덕분에 많은 기록이 온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물에 번지고 훼손된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사라질 뻔했던 글자들을 다시금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작업은 말 그대로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역사의 진실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은 다시 한번 역사의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관 제도의 독립성과 신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무오사화의 비극은 역설적으로 사관 제도의 뿌리를 더욱 깊고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이후 사관의 역할과 사초의 보존 원칙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사관의 기록에 간섭할 수 없다는 불문율은 더욱 강력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사관들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기록하려는 사명감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위대한 기록 정신의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진실은 은폐될 수 없다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은 그렇게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무오사화라는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잠시 어둠에 갇혔던 진실은 결국 빛을 되찾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록되고 보존된 역사의 산물, 바로 조선왕조실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두터운 기록 속에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진실을 지키려 애썼던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용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기록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배울 수도, 현재를 성찰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왕의 광기조차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역사 기록의 힘, 그리고 그 기록을 목숨처럼 사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는 작은 용기들이 모여 결국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을 말이죠.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없다는 말, 어쩌면 이 이야기가 가장 잘 보여주는 진리가 아닐까요? 진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임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